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시작해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도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중요한 스케줄이 예정돼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 스케줄들은 많지는 않고요. 오늘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노동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내일을 대비하는 지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된 지표들 가운데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발표가 됐지만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달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 단위 노동 비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뭐 옥수수나 사과를 생산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전달보다 좀 많이 줄었다라는, 전분기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비농업 부분 생산성도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이제 10만 3천 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언급을 하기로는 일단은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수혜를 받았던 노동 섹터는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로 대표가 되는 레스토랑과 호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뭐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래 제일 받았어야 되는, 원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원래 보통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제시를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만 들어가는 형태의 사건이 사실 최근에 이제 사회 기조로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식어간다라는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레저 및 숙박 산업의 추세가 앞으로는 경제 전체가 2024년에 좀 더 노멀하게, 좀 더 평균화된 온건한 고용 및 임금 증가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본의 우에다 총리죠. 네. 초저금리 출구 전략을 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우에다 총리가 재미난 발언을 하고 나서 현재 엔화가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오늘 기준으로 부양책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어떤 통화정책 도구를 동원해야 될지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현재 출구 전략을 검토 중이다라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에 YCC를 없애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YCC를 없애도 이상하지 않다를 우에다 총리가 얘기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 터진다 싶었죠.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크게 이건. 터지는 건데. 예. 자, 좋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네네. 이것도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얘네도 엔화 투자해놨네. 그러니까요. 엔화 투자해놨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앞서서 제미나이를 그냥 재미있는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좀 단순한 거고, 자, 제미나이가 소개가 됐어요. 유선남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제미나이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들이랑 이제 발표 자료들을 다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프로를 바드에서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미나이가 어제 구글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제미나이의 모델이 3개입니다. 일단은 울트라란 모델이 있고 프로란 모델이 있고 나노란 모델이 있는데요. 나노라는 모델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 내에서 이제 가상 AI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예정이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챗GPT-4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챗GPT-3보다는 똑똑한 상황이고, 현재 바드에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쓰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바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꼭 영어로 설정해놓은 구글 어카운트에서만 바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요, 챗GPT-4보다도 똑똑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연 장면들을 봤는데 거의 사람만큼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운
그림을 보고 나서 영화를 추론한다든지 그림을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든지 영화를 보고 추론을 한다든지 등 아주 예상치도 못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챗GPT 4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까운 점은 챗GPT 4 같은 경우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돼서야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챗GPT 4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장치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데 사실 둘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GPT-4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달리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AI를 하나 건너뛰어서 이제 생성하는 장치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서 구글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전성을 위해서 일단 이 제미나이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사용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한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내에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바고요. 그리고 일단 이 챗GPT 3.5 버전이라고 하죠. 3.5 버전보다는 바드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 프로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를 공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챗GPT를 사용하지 보다는 아마 바드 쪽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아니 지금 네. 왜냐면 제미나이 프로가 지금 챗GPT 4보다 괜찮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울트라가 내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의 거. 울트라가 이제 챗GPT 4보다 낫고요. 울트라가 네,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챗GPT 3.5 공짜 버전보다는 좋은데 4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유사님 제가 사실 오늘 제가 뉴스를 접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는 구글에서 바드를 제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깔고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미나이 그 프로를 지금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공짜로 쓰실 수 있고요. 저도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찾아보는데 한번 제미나이 프로를 좀 사용해서 찾아봤는데 확실히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해줘서 챗GPT보다 나은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사용하는 거는 그 우리 빙챗이나 챗GPT나 지금 제미나이라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까? 이렇게 뭐 질문 입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훨씬 더 일단 사용 방법들은 다 비슷하고요. 이제 챗GPT보다 바드가 훨씬 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사실상 인터넷에 바로 액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챗GPT 3.5를 이용해서 뭐 가장 최신 정보를 받아보기보다는 바드를 이용해서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점은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사이에서는 제미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잼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꼬맹이. 얼라. 원래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잼민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울트라로 봤던 영상이 좀 신기했는데, 그리고 앞서 일부에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우리가 느껴볼 수는 없는 거죠? 울트라는 내년 초에 바드에다가 추가적인 모델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원래 구글 쪽에서는 이 제미나이를 내년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조금 급박하게 좀 출시한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 모델만 공개를 하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바드에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갈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들이 그 전에 한쪽으로 몰려있던 사용자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쟁은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왜냐면 소비자들도 그나마 조금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독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OTT 시장처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 OTT 시장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2024년이 아마 그런 시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은행 CEO들의 청문회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 CEO들이 사실상 이번에 정부에서 청문회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참석을 한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발언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걸 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원래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암호화폐를 당장 약간 셧다운 시켜버렸을 거다. 암호화폐를 당장 폐쇄시켜버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행들은 잘 버텨주고 있다. 지금 굉장히 투명하게 잘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은행에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 규제에 관련된 피해는 은행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제이미 다이먼의 입이 원래는 많은 월가의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니까 네.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암호화폐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자금 탕감 소식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학자금 탕감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4.8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일단 2.2 빌리언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20년 가량 고정 인컴 베이스로 수익 관련해서 얼마만큼 내는 거를 정해놓은 사람들 대상으로 46,000명 대상으로 2.2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해줬고요. 나머지 2.6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34,000여 명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선생들, 그리고 퍼블릭 디펜더들,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의 사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제 그들의 학자금을 탕감해줬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궁금한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자금을 갚는 사람에게는 탕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게는 그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대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한테 야, 그 정도는 상각해 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당연히 주는 거죠. 정부가 주는 거예요? 네. 그거 없애버리면 그 은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주는 건데 뭐 부채겠죠 이것도. 예, 세금에서 또 나가는. 아하. 예, 근데 이제 학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국 있을 때 정말 한 50대 한 50대 중반에 의사예요, 의사. 네네. 뭐 돈도 많이 버시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야 이제 나 다 갚았다. 50대에? 50대에 학자금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때도 저는 무슨 말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나 8년 전에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랬던. 진짜. 예. 그게 이제 비일비재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 학자금 탕감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이제 AMD. AMD가 이제 AI를 겨냥해서 새로운 칩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AMD 같은 경우는 원래 발표를 했었던 MI300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MI300X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성형 AI 관련해서 40%가량 향상된 라이젠 8040 시리즈도 발표를 했고요. 일단 이번에 발표된 거는 엔비디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H100을 겨냥한 이제 발표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온 발표에 의하면 H1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60%가량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내년 초부터 발표가 나올 H200보다도 사실 하드웨어상으로 사실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 물론 최적화라든지 쿠다 서비스를 감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양이나 아니면은 전송 속도 같은 거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H200보다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쿠다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AI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의 생태계 때문에 AMD로 얼마나 옮겨갈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저께 기준으로 인터뷰를 했던 말을 조금 빌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formidable opponent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드디어 대적할 만한 상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칩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오라클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미 자신들의 데이터 센서에 사용할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칩들을 도입했을 때 이미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만하네요. 엔비디아? 네. 여포. 이제 드디어 나의 상대가 이제 나타났군. 그렇게 됐구나. 거의 뭐 유방가 뭐 있잖아요. 누구였죠? 누구죠? 아유, 까먹었다 갑자기 또. 하여튼 뭐 여포와 장비 뭐 약간 이런. 와.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구글이 또 제미나이를 공개하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AMD가 또 가속기 공개하고 이게 진짜 그냥 1등만 존재하는 세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만간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우. 유방과 항우. 한우는 아니고. 한우는 아니. 한우는 좀 이따 먹어야 될 거고. 네. 예, 항우죠, 항우. 자, 잠깐 까먹었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니콜라에서 유상증자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동시에 할 거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니콜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15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은 3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할 것으로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콜라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자, 그리고 에브비가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에브비가 세레블 테라퓨틱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모두 8.7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세레블 같은 경우는 강력한 신경과학 파이프라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요번에 나오고 있는 약물, 현재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약물에는 정신과 및 신경질환의 치료 표준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약물이 존재한다라고 평가에 따라서 사실상 에브비 같은 경우는 이번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2024년 중반에 마감 조건에 따라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고요. 세레블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등등 기분장애에 대한 임상 단계 및 전 임상 단계의 다양한 약물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브비 참 예전에 좋아했었던 기업이었는데.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어떤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아까 저도 이제 좀 언급했던 뉴스인데 스페이스 X가 1,750억 달러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어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175빌리언 달러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기보다 뭐 일단 시장 평가 내에서 일단 그렇죠. 내부적으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페이스X가 내놓을 가격이 현재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치 평가를 17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눠놓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알 수 없는 소스에 의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티모빌 혹은 나이키 혹은 차이나 모바일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금액의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요. 일단 2024년 기준으로 1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PSR 기준으로도 11배 정도가 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15빌리언인데 연간 매출이 15빌리언인데 1,750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해 기준으로는 9빌리언 달러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PSR을 가지게 되죠. 예. 유사님은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가 좋으세요? 나이키가 좋으세요? 저는 그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스페이스X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실질적으로 이제 저랑 룸메를 했던 친구가 스페이스X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인터뷰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NDR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초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인터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미난 얘기만 몇 개 조금 전에 듣고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뭐 어떻게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썰 좀 풀까요? 그래서 꼭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스페이스X 이게 유산아님이 뭐가 많아. 그러니까요. 아이템이 많아. 아이템. 맞아요. 재밌는 게 막 나오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정치도 있고 스페이스X 내부자. 스페이스X 내부자가 있어. 이거 뭐 놓칠 수 없지. 유사남님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죠. 실적 발표 기업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밈 주식들이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게임스탑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솔직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매출을 미스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사실 0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적자도 흑자도 안 난 상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게임스탑은 맨 처음에 어닝이 나오고 나서 4%까지 하락을 했다가 또 플러스 8%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8%까지 오늘 장 외에서 좀 떨어지는 아주 밈 주식의 대표격다운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추이 쪽도 사실상 밈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이 같은 경우는 매출을 미스를 하고 가이던스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저께 기준으로는 8% 하락, 오늘 기준으로는 12% 하락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기는 했었는데요. 매출과 EPS 양쪽에서 미스가 나기도 했고요.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3AI 같은 경우는 매출을 미스를 했고 EPS는 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도 몇 가지 준비해 주셨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에서 평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 하향,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레이먼트 제임스에서 평가 상향 조정으로 283.8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할 기업들 가운데 중요한 기업 있네요. 룰루레몬이 오늘 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재미난 기업들의 어닝 발표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룰루레몬과 브로드컴, 도큐사인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의류 사업들이 조금 기업마다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은 항상 어닝마다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과연 최근 들어서 의류 산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매 판매업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룰루레몬은 어떻게 될지 여러모로 이제 어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룰루레몬 사신 적 있으세요? 제품을요? 옷, 남자 옷? 아니요, 저는 사실 비싸서 못 샀고 저는 대신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나이키에서 사긴 합니다. 네. 유사님은 타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타이즈? 네.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네. 유사님. 네네. 그 미국에서 남성분들은 룰루레몬을 많이 사 입어요? 일단은 사실 제가 예전에 공약으로 이제 내걸어서 이제 룰루레몬을 사입은 적이 있는데 의외로 남성적인 복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 룰루레몬이 원래 했던 전략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 요가 선생님들 기준으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선생님들 기준으로 디스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선생 아이디가 있으면은 자격증 아이디가 있으면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주다 보니까 이제 전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가끔 구매하기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미지는 이제 조금 타이트한 옷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보다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 위주로 찾기는 하죠.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나이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기가 아니었으면 굳이 안 입었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나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언더아머 이런 쪽 종류의 옷을 좀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한 번도 전 매장도 안 들어가 봤어요, 사실 솔직히. 저는 매장 들어갔다가 왜냐면 너무 요가 느낌이니까 아니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입을 만한 게 그래서 안 들어가 봤는데 사실 저는 들어갔다가 가격표 보고 이러고서 너무 비싸서 네. 내기 아니면 입기가 힘들겠네. 내기해야 입을 수 있는. 우리 내기 한번 해야겠네. 아니 도대체 무슨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시청자 몇 명을 찍으면은 입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게 찍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입고 나왔던 기억이 좀 있네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만 잘 가리면 괜찮겠죠. 아, 꼭 타이즈를 입어야 되나? 거기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유선아님은 모르잖아. 왜냐면 상반신만 우리는 나오니까 항상 어깨 위만 하반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다리가 뭐 3개일지도 누가 압니까? 그죠?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유선남님과 함께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룰루레몬 가면 이게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꼭 괜찮더라고요. 꼭 우리가 타이즈를 룰루레몬 하니까 이제 뭐 레깅스 생각하는데 남성분들 입을 수 있는 것들도 그래요. 꽤 있더라고요. 가긴 해봐야 되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래? 제가 아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네. 예, 자, 저희 이제 선물 시장 한번 보면서 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 시장 지금 0.08%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12% 하락, 나스닥은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맵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빅테크 중심으로 맵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지수만 봐도. 야, 그렇죠. 역시 구글과 AMD가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와 그다음에 AMD의 MI300. 네. 가속기들. 네. 그리고 AMD.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확 갈리네요. 구글이 지금 3.27% 상승했거든요. 여기.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AMD도 한번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만.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예. 최근에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 하락을 했네요. 어찌 보면 지금 제미나이가 나오게 되면서 챗 GPT-4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조금 뭐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느낌. 그리고 애플은 0.26% 상승, 아마존도 0.9% 상승, 테슬라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또 빅테크 중심으로 좀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달러 제너럴이 지금 3.38% 상승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여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달러 제너럴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빠졌네. 제가 이거 왜 보자 그랬냐면 오늘 로이터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저희가 테무 쉬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달러 제너럴, 그 다음에 뭐 달러 트리, 이런 뭐 $5인가요? 아무튼 그런 저가 제품들 파는 곳의 소비자들이 테무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달러 제너럴과 뭐 달러 트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를 CNBC였나? 로이터였나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군요. 그러네요. 지금 고점이 260불이었는데 이게 100불까지 떨어졌네. 정말 많이 떨어지고 지금 다시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는 138불까지. $130 왔다고 해도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러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키도 좀 빠지고 1.56%. 스페이스 X가 뭐 나이키랑 비슷하다고 나오니까 열받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짜증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짜증나서. 예. 자, 그리고 또 무조건 체크해야 될 종목. PayPal. 1% 빠졌습니다. 1%. 요 정도는 뭐. 여기가 기술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금요일에만 해주시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목요일이 너무 실수했네요. 내일 제가 한번 또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어앤컴퍼니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자, 요 정도.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제미나이와 MI300이 될 것 같습니다. AMD와 구글. 사실 어제 소식이 있었지만 어제는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장도 대응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